서정함의 시사 줌인. 강원정보문화진흥원 계란사랑 남성 화장품 티에소에서 제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정함의 시사 줌인. 지금 시작합니다. 마음속 깊이 있는 이야기를 심도 있게 풀어드리는 시사주민 심터뷰. 오늘의 주인공은요, 그야말로 기사회생이라는 말이 딱 맞는 분이죠. 컷오프 위기에서 나흘간의 단식 농성, 그리고 논란 발언의 사과, 당 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 번복에 따라 다시 경선 무대에 오른 김진태 국민의힘 강원지사 예비후보를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진태입니다. 네, 사실 이 며칠간 굉장히 소회가 남다르셨을 것 같은데, 이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이 황상무 후보를 전략 공천을 했다가 김진태 후보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인 셈인데요. 다시 이제 양자간 경선을 치르게 되셨습니다. 뭐 각종 기사에서는 뭐 구사일생 뭐 이런 표현도 하고 있고, 뭐 후보께서도 지옥에 다녀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떠셨나요? 네. 나흘 동안 단식을 했는데요. 네. 한 3kg 정도 빠졌습니다. 네. 좀 아직도 다 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인데, 이번에 정치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참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이게 자기 혼자 이렇게 돌아다녀가지고 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많이 느꼈고요. 기도했습니다. 성경책 더 찾아서 읽게 됐고요. 여러분의 이런 도움으로 또 다시 되살아난 다음에는 제일 먼저 달려간 곳이 엄마 아버지 산소. 제가 막내 아들이거든요. 네. 대전 현충원에 계신데 거기 가서 비석 붙잡고 술 부어드렸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자주 찾아뵙지 못하고 막 이래서 또 이런 저런 일이 생기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네. 두루두루 다 이런 어려운 것도 돌아보면서 더 섬기고 더 낮춰야 되겠다. 정말 절실히 느꼈습니다. 네. 지금 약간 단식을 또 하셔서 그런지 목소리에도 약간 변화가 있으신 것 같은데, 네, 있으신 것 같은데 괜찮으신 거죠? 네, 괜찮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제가 계속해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당 공관위 측에서 이제 후보의 이제 과거의 5.18 이 펌웨 발언과 또 조계사의 공권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그런 주장을 이 공천 배제 이유로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또 사과를 하셨는데, 사과의 좀 진정성에 대한 지적도 있어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제가 할 수 있는 최대치로 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했고요. 이번에 단식 농성장에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고 있는데, 혹시 또 제가 지나오면서 했던 이런 언행들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는데, 그 공심위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사과 같은 것을 하면 재논의할 수 있다,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아도 생각하고 있던 것을 그냥 종이 한 장에 이렇게 적어서 했고요. 5.18 또 뭐 조계종 문제에 대해서 제 본의가 어떠했든 저의 어떤 이런 정치적 책임도 있는 것이고, 다른 분들의 마음을 상하게 했던 것에 대해서는 제가 뭐 다른 그런 뭐 조건 단서 없이 사과를 드렸습니다. 네. 혹시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번 더 이렇게 좀 사과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뭐 할 수 있습니다. 그때 5.18 공청회 제가 주최한 것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또 광주 민주화 운동의 본질을 훼손하는 그런 어떤 이제 언행을 또 하지 않겠습니다. 조계종 사태에 대해서도 우리 이렇게 모든 국민의 아픔을 끈기 있게 감싸 안는 그런 모습에서 많은 것을 배웠고요. 또 이제 존중하겠습니다. 네. 제가 또 질문을 계속 드릴 건데, 사실 오늘 좀 무거운 질문들이 좀 많긴 합니다. 네. 이 단수 공천에서 다시 경선으로 좀 바뀐 걸 두고, 또 일각에서는 공천 코미디다, 뭐 사과하면 뭐 재심 받아주는 거냐, 뭐 이런 지적도 하는데, 또 그리고 안 좋은 또 선례를 남긴 건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그거는 뭐 죽다 살아난 사람한테 좀 너무 가혹한 질문이고요. 그건 뭐 제가 답변할 문제가 아닌 것 같고, 개개인의 다 사정이 있는 거고, 그 뭐 재판도 3번을 해서 바뀔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공식 절차를 밟았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강원도지사 후보로 이광재 후보의 출마가 이제 유력해 보이는데요. 조금 이른 질문일 수 있긴 하지만 두 예비 후보 중에 이제 한 명이 본선에 진출을 한다면 이광재 의원 간의 이제 과의 이제 대결이 좀 예상이 되는데 좀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 아직 뭐 나온다고 하지 않은 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기가 그러는데요. 네, 아무래도 좀 유력 주자다 보니까 그렇죠. 네. 그냥 저 같으면 그냥 할 거면 그냥 네. 하고 빨리 좀 네, 출마를 뭐 선언하고 말 거면 말고 이렇게 좀 해야지. 네. 어떤 뭐 이런 나는 좀 생각이 없는데 이런 네. 좀 모양새를 갖춰서 나오려고 한다면은 뭐 굳이 그럴 필요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빠르게 좀 이렇게 선언을 해서 많은 분들이 좀 혼선을 좀 없게 했으면 네, 좋겠다.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그겁니다. 그냥 본인이 솔직하게 네. 그렇게 도민들에게 다가와야지 무슨 이렇게 모양을 만들려고 뭐 굳이 뭐하러 그러나 그냥 그게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혹시 이광재 의원과 이제 앞으로 만약에 대결을 펼치게 된다면 우리 김진태 후보가 가질 수 있는 좀 강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군대 갔다 왔고요. 저는 전과가 없고요. 네. 저는 무엇을 하다가 네. 중간에 사퇴하고 다른 것을 한 적이 없습니다. 좀 더 강직한 면이 있군요. 좀 이렇게 끝까지 가는 네. 면이 있고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국민의힘 강원도지사 후보가 좀 된다는 가정하에 질문도 좀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번 인터뷰도 저희가 나눠보긴 했었는데요. 이제 강원도지사로서 청사진을 한번 여쭤봤었습니다. 네. 이제 좀 강원 지역별 발전에 대한 좀 계획도 좀 듣고 싶은데요. 네.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네. 강원도를 5대 권역으로 네. 나눴습니다. 네. 춘천, 원주, 강릉, 설악권, 폐광 지역권 네. 이렇게 5개로 나뉘었는데요. 춘천에는 한국은행 본점을 유치하겠습니다. 한국은행 본점을. 네. 네. 와, 그게 정말 올 수 있을까? 올 수 네. 있습니다. 한국은행인데요. 네. 직원 수가 2,500명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 지금 강원도청 직원 수보다도 조금 더 많습니다. 네. 예. 그러지 않아도 이런 금융기관들이 국책은행들이 지방으로 이전할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는 참에 한국은행 같은 그중에 최고의 대한민국의 최고의 국책은행 아닙니까? 네, 그렇죠. 강원도 오는 게 딱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그렇게 멀지도 않고 수도권에서 접근성 다 갖춰져 있고 강원도가 요새 새롭게 부상하는 지역 아닙니까? 네. 딱 강원도 좋지 않습니까? 네. 그 중에서도 춘천이다. 네. 왜냐? 이거는 금융기관이면서도 최고의 공공형 금융기관, 정책기관이잖아요. 네. 그래서 춘천의 이런 행정 중심 도시, 수부 도시, 도청이 있는 이 성격에 좀 부합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춘천이 좀 적당하고 네. 그 지금 도청 있는 자리를 이제 신축 이전을 하면 네. 그 자리가 비지 않습니까? 네. 네. 거기를 활용하면 어떨까 하는 또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원주에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그쵸, 원주 예. 시민 여러분 너무 뭐 서운해 하실 거 없습니다. 한국은행 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들어오면 네. 거기 엄청납니다. 부론 산업단지에 네. 그거를 유치해서 인구 50만 평택처럼 몇 년 만에 10만 명 늘어날 수 있습니다. 네. 인구 50만 도시로 만들고 싶고요. 강릉은 도청 제2청사를 만들겠습니다. 도청 제2청사를 만들겠다. 네. 거기에 그 부지사급으로 그 승격을 시키고요. 네. 거기서 춘천까지 도청을 일을 보러 다니는데 얼마나 원거리에 그동안 불편하셨습니까? 제2청사를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좀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강릉은 이런 또 관광과 그와 연계된 산업의 핵심 도시로 특화돼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밖에 설악권, 네. 속초, 고성, 양양, 인제 네. 설악권에는 지금 5색 케이블카 반드시 또 하겠고요. 네. 대선 공약이기도 합니다. 거기다가 내설악에 있는 백담 케이블카를 하나 더 만들어서 네. 설악산을 입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하는 획기적인 부흥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5대 공약 중에 마지막인데요. 폐광 지역. 네, 폐광 지역. 폐광 지역이요. 정선, 태백, 삼척 이쪽이 이제 해당이 되는데요. 강원랜드 그때마다 뭐 이렇게 그 특별법을 연장하느라고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이걸 아주 항구적으로 독점적으로 대한민국에서는 여기만 그 내국인 카지노를 운영할 수 있다. 네. 이거를 아주 법으로 못을 받고 네. 거기를 이렇게 복합적인 레저 리조트화해서 폐광 지역을 활성화시키고 부흥시키는 것을 획기적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네, 춘천 그리고 원주 그리고 강릉 그리고 또 설악권 폐광 지역 이렇게 5개 권역으로 나눠서 전략을 또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지난번 방송에서는 그 원주 불온단지의 이 삼성 반도체 공장을 강조해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때 이후로 굉장히 이 이야기가 굉장히 회자도 많이 되고 또 많은 분들이 과연 가능한가 궁금증도 많으신데 좀 구체적인 좀 실현 전략이라고 할까요? 네, 그런 것들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그 공약을 발표했더니 네. 뭐 민주당 쪽 또 우리 당에서 경쟁 후보도 네, 그 현실성이 있냐 하면서 막 이제 이러시는데요. 네. 저는 이분들이 막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하길래 네. 어디 저 평택시장이나 이천시장이 와서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그걸 왜 강원도로 가져가냐? 자기들은 거기만 해야지. 네. 이제 그 말씀은 뭐냐면 이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됩니다. 상상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네. 강원도에 오면은 안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삼성전자. 네. 뭐 자꾸 안 되는 이유를 우리 강원도 사람들이 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되는 이유를 만들어야죠. 뭐 이제 보니까 거기 뭐 땅이 부족하다. 물이 부족하다. 그렇죠. 반도체 공장이니까. 네, 전기가 부족하다. 네. 맨 안 되는 이유만인데 땅 안 부족합니다. 거기 그 불온단지에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만 22만 평이 아직 손도 안 댄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네. 반도체 공장 1기를 충분히 들어설 수 있는 부지고요. 용수가 부족하다. 하루에 한 8만 톤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반도체 공장에는 엄청난 용수가 필요한데요. 네. 그 마침 불온단지 거기가 남한강과 섬강이 만나는 두 개의 강이 합류하는 지점입니다. 네. 제가 봐서는 충분히 끌어쓸 수 있다고 보고요. 전기 이런 건 송전선 만들고 그밖에 어떤 것이든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불온단지가 아니면 다른 것도 찾아볼 수 있고요. 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원주가 그렇죠. 그 입지 조건에 가장 맞아서 제 고향이 아님에도 원주가 정말 제가 아주 공평무사하게 생각해 보니까 가장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원주에 하는 것으로 어떻게든 더 좀 머리를 맞대고 추진해 나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꼭 불온단지가 아니어도 원주에 하는 건 그럼요. 네, 확실하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고 그러면 이제 사실은 이 삼성전자 측에서도 원주가 이제 매력적인 도시여야 되는데 그 과정 삼성전자와의 어떤 그런 협상 과정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은 좀 해결이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네, 지금은 그런 거 다 밝힐 수가 없고요. 네. 제가 지금 후보도 아니고 예비 후보 신분이기 때문에 네. 예비자 떼고 나중에 이제 후보자까지 떼면 그때는 이게 어떻게 추진되는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약간 좀 우리 김진태 후보의 공약을 보면 굉장히 좀 과감한 공약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게 좀 실현 가능하냐라고 여쭤보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것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해보지도 않고 그러면 안 되죠. 옛날 정주영 회장 임자 해봤어? 네. 딱 그겁니다. 네. 예, 우리 강원도가 이제 정말 막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우리 윤석열 당선자가 아주 또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고요. 네. 모든 우리의 힘을 다 모아서 이번에 한번 제대로 된 강원도, 대접받는 강원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지금 추진력을 받았을 때 좀 더 과감하게 공약을 내세워서 하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조금 우리 도민 여러분께 못한 말씀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기회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민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씀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정말 시작부터 고생 좀 많이 했습니다. 저 좀 더 연단시키고 더 겸손하라는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3대째 크리스찬인데요. 그동안
솔직히 좀 게을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막 기도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막 성경도 찾아 읽고 오늘 아침에도 잠언 첫 장부터 이렇게 봤습니다. 눈에 확 띄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우리 주님 말씀 더 섬기면서 우리 강원도민께 더 숙이고 더 섬기면서 이렇게 앞만 보고 가겠습니다. 많이 성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도민 여러분께도 우리 김진태 후보가 또 한 말씀 해주셨고요. 자, 이제 오늘 인터뷰를 좀 마무리하면서 저희가 한 곡을 들으면서 마무리를 짓거든요. 네. 네, 어떤 곡을 좀 함께 들으면 좋을까요? 네, 이번에 아주 부모님 생각 많이 나서요. 네. 그러면 섬집 아기, 제가 아주 개인적으로도 좋아하는 노래거든요. 네, 오늘 동요를 또 이렇게. 네. 네, 이게 또 꼭 동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 그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러 가면 그 노래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 노래를 좀 틀어주시면 돌아가신 엄마 생각도 하면서 네. 그 어머니 아버지에게 자랑스러운 아들, 우리 강원도민 여러분들께도 자랑스러운 우리 또 아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도 참 오래간만에 듣는 네. 곡인데요. 우리 인공위성의 곡으로 제가 그러면 한번 선곡을 하도록 하겠고요. 인공위성의 섬집 아기 함께 들으면서 저는 우리 강원도지사 예비 후보 우리 김진태 후보와 이야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